15억짜리 선물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 뒤에 엄청난 배신이 숨어 있었죠. 선물을 받고 나서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돈,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으로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사준 거였죠. 아파트를 받던 날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평생 효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파트 명의가 이전되고 딱 석 달 만에 태도가 180도 돌변했죠. 시댁일은 그냥 형식이라며 피하고 친정일은 사위의 의무라며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중적이죠? 그런데 단순히 태도가 차가워진 것만이 배신의 전부였을까요? 아니요. 더 끔찍한 일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를 담보로 무려 8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위험한 부동산 투자에 빠져서 남편을 설득해 집을 담보로 잡힌 거였어요. 이건 정말 선을 넘었죠. 결국 부모님은 모든 걸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증여를 미호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다행히 법원은 부모님의 편이었습니다. 명백한 배신 행위를 인정해서 증여를 취소시킨 거죠. 부모님은 바로 아파트를 팔았고 15억 원을 되찾은 데다 약간의 이익까지 얻게 됐어요. 반면 아들 부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투자 실패, 실직, 그리고 이혼까지. 결국 모든 걸 잃은 아들은 폐인이 된 채 홀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치료는 돕겠지만 며느리가 남긴 빚까지 갚아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재능 있는 청년들을 돕는 꿈 지원 센터를 연 거죠. 센터의 첫 번째 지원자는 재능 넘치는 젊은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며느리 민서와는 달랐죠. 하유는 순수한 열정과 꼼꼼한 계획을 보여줬거든요. 지원이 결정되자 하유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차이죠. 15억은 배신을, 3천만 원은 진심 어린 감사와 성공을 가져왔어요. 건강을 되찾은 아들도 센터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모님은 하윤을 통해 깨달았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제의 사연을 모아 다양한 입장에서 재조명해보는 사연 공감입니다. 과연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연 속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이 되실지 함께 오늘의 사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가족이라는 이름, 또 재산이라는 무게, 그리고 약속의 진짜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렬한 사연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모든 것을 아들 부부에게 주었는데 그 끝에 차가운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한마디, 이 사연의 주인공인 어머니 미란 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나요? 모든 걸 내어준 부모님의 마음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힌 이 말.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장 한쪽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면서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미란 씨와 만복 씨 부부였죠. 이분들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준호가 있었고요. 준호는 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성 민서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한 그림 같았죠. 미란 씨 부부는요,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 재산에 노후자금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아들 부부에게 15억 원짜리 강남의 새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다른 거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안정된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딱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아파트를 선물 받던 날 며느리 민서가 글쎄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미란 씨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셨겠죠? 아,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는 더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굳게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그 믿음과 행복이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파트를 증여해주고 딱 석 달이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며느리 민서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선물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짜 얼굴이 아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준비를 슬쩍 피하고 전화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미란 씨는 그래 사회생활하느라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서운함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할아버지 제사에 해외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며느리 민서는요, 시댁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의례일 뿐이라면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정 제사는 격이 다르다. 사위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다. 라면서 아들 준호에게 참석을 강요한 겁니다. 이 너무나 노골적인 이중잣대, 이건 시부모님께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정말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며느리의 태도에 마음이 많이 상한 부모님이었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선물한 바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아들 부부가 뒤에서 정말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순간 부모님의 믿음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그 집. 그 집을 담보로 아들 부부는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8억 원. 무려 8억 원의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모님께는 정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1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 신청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냐는 거예요. 뭐 급한 생활비나 사업자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 민서가 친구들하고 같이 한다는 강원도 고급 빌라 개발, 그러니까 아주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건 아들에게 안정된 삶을 선물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그야말로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 더 이상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배신감 속에서 아주 단호하고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죠. 바로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법적 근거로 삼았던 건 바로 이 부담부 증여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조건부 선물 같은 거예요. 아파트를 줄 때 말은 안 했어도 가족으로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약속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의 모욕적인 행동과 아들 부부의 배신은 이 약속을 명백히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계약을 해제할 충분한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했는지 한번 보세요. 소송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됐고요. 법원도 결국 아들 부부의 배신을 인정하면서 부모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다시 부모님께 돌아왔고 곧바로 16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야심차게 투자했던 부동산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요. 아내 민서는 빚더미만 남겨둔 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아들 준호는 결국 술에 의지하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탐욕과 배신이 불러온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복수와 파멸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깊은 상처를 딛고 어떻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지, 고통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꾼 그분들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은 되찾은 16억 원을 당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대신 배신으로 얼룩진 그 돈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년들을 돕는 센터를 세우신 거죠. 이 표가 이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도 배신으로 갚은 며느리 민서,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돈을 지원받고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결국 성공을 이뤄낸 디자이너 하윤.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선물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요. 며느리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진심 어린 감사를 디자이너 하윤에게서 느끼면서 어머니 미란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가족이라는 게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혈연보다 더 강한 게 바로 진심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비싼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된 마음과 존중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한 편의 인생 사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바로 이어서 만나볼 영상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인기 댓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요. 정말 마음 아프지만 너무나도 솔직한 이야기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건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 세대 간의 재산 이전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좀 일찍 물려주는 것, 과연 이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자식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내 노후는 어떡하지? 내 미래는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무시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딜레마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요.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경험담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집단적인 지혜처럼 들리는 강력한 경고. 바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신중하라고 하는 걸까요? 댓글을 쓴 분들이 말하는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는 지점은요, 바로 이거였어요. 재정적으로 다 도와줬더니 자식의 태도가 변해버리는 것. 거기서 오는 그 씁쓸한 배신감 말이죠. 한 댓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짧지만 많은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못될 아들, 며느리네요. 고생을 해봐야 합니다. 이 단호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실망과 상처가 담겨 있는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훨씬 더 날카롭고 충격적입니다. 자식 결혼할 때 집 사주지 마세요. 부모를 개처럼 버립니다. 이보다 더 직설적이고 아픈 경고가 또 있을까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무거워지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극단적인 조언까지 하세요. 자식이라도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한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말이겠죠. 자, 그럼 이토록 아픈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뭘까요? 놀랍게도 그 해법은 아주 명확하고 또 단호한 하나의 조언으로 요약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경제권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한다. 네, 이 짧은 문장이 모든 조언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경제적인 통제권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한 댓글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모로서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권이라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정리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첫째, 재산과 돈을 섣불리 주지 마라. 둘째, 특히 집은 절대 사주지 마라. 그리고 셋째, 모든 걸 다 내주고 나서 자식 눈치 보면서 살지는 마라. 결국 이 모든 조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로 모아져요.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재정적인 통제력이 결국 내 행복, 그리고 품위 있는 노후와 직결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댓글에 쓴 분들이 경고하는 미래는요, 이렇게 두 갈래 길로 아주 뚜렷하게 나뉩니다. 한쪽 길은 재산을 일찍 넘겨주고 나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냉대와 무시. 그리고 다른 한쪽 길은 내 노후를 내가 직접 책임졌을 때 얻게 될 안정과 존엄. 그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이 댓글은 그 부정적인 결과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섣부른 도움이 어떻게 홀대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왜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노후를 챙기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요. 그리고 바로 이 댓글이 그 반대의 길, 긍정적인 경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야말로 다른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언들을 전부 아우르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기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려준 재산 다 되돌려받으세요. 이미 줬다면 되찾으라는 이 강력한 말 한마디가 이 경고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는 이 마지막 중언, 가족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참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 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온라인에서 정말 수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조금은 가슴 아픈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어쩌면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 한편에 품고 있으면서도 차마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던 그런 불안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깊은 상실감, 또 서운함을 느낀다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정말 큰 공감을 얻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 목소리들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 목소리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아들 며느리는 사기꾼으로 변합니다. 사기꾼이라니요. 이 한 단어에서 얼마나 깊은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등을 돌려줬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신의 감정은 더 강해져요. 보통은 며느리들이 다 도둑신보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에 이어서 이번엔 도둑신보라는 표현까지.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그 모든 서운함과 배신감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남. 내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결혼을 기점으로 이제는 그냥 남이 되어버렸다는 이 선언이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정들이 그냥 한탄이나 서운함, 토로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이 아픔을 겪었거나 혹은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다른 부모님들을 위한 일종의 생존, 지침 같은 걸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나온 아주 현실적인, 어쩌면 조금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조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생각도 또 같이 살 기대도 하지 말고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자녀를 더 이상 나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포기의 철학이라는 관점까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건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주는 걸로 끝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체념이 섞인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식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부모의 그 기대 자체에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이 댓글은 오히려 어른답지 못했다면서 그 책임의 화살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어요. 논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네, 바로 부모 세대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대와 자녀 세대가 마주한 이 차가운 현실 사이에 놓인 그 거대한 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단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모님들은 효와 서로 돕고 사는 대가족을 기대했지만 댓글에 나타난 현실은요, 철저하게 거래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결국 이 댓글들은요, 단순히 몇몇 가정의 불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부모가 된다는 것, 또 자식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변화의 진통인 셈이죠. 그래서 이 목소리들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가족이란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화제의 사연과 그에 대한 댓글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정말로 사연 속 주인공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공감을 더하고 싶은 사연 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